오늘 아까 내방가사 내용에서 이미 다 두루두루 또한 우리 최씨 관문들은 익히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오고 특히 잘 밝혀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현장을 가기보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그 당시에 당나라에 왜 고은 선생님이 가게 됐나, 이것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와 두루 있습니다. 또 우리 현 세상은 미국과의 중국의 대결 구도, 또 지금 세계의 이 주도권이 서양에서 동양 문화로 넘어오는 이런 중추적 역할은 사실은 중국이라고 아마 저희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익히 알지만은 뭐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차이나라는 말은 우리 고려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듯이 중국은 최초의 통일을 했는 기원전 200년 시대의 진시황의 진나라가 바로 차이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하은주, 한당송, 원명청 이 시대의 고대 국가에서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이 당은 그 당시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당의 시대에 고은 선생님이 중국에 활동을 하게 됐고 15년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중국은 우리 한국을 인정하는 것보다 고은 선생님을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앞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 상식 지식 이상의 현세 중국에서는 고은 선생님에 대한 위상은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23개의 성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도의 행정단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성의 개수가 22개입니다. 왜 중국은 23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 개 어디 갔습니까? 바로 대만입니다. 아직 통일은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 대만의 한국 성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대륙 안에서는 22개의 성입니다. 그리고 4개의 직할시,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우리는 저 수도가 있고 몇 개 직갈시 있지만 여기서는 4개의 직갈시입니다. 우리가 또 관련성은 상해와 중경은 이 대도시 2개는 바로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2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대기에서부터 고대기까지 우리 조선, 한국, 다음에 신라 이런 부분은 중국과의 상당한 밀접한 문화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 우리 한족이 있는 길림, 흑룡강 이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5개의 자치구가 중국 대륙의 면적의 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망했던 소련, 지금 러시아의 그런 자치구하고 달리 중국은 상당한 국가 통치력으로 지금은 거의 잠잠하게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로서 국토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당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왕조의 도읍지가 7개 고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광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7개 고도 중에서 그 당시에 우리 최치원 선생님이 관련된 도시들이 주로 서안, 시안이죠. 장안입니다. 수도. 그리고 하남성의 낙양, 르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강소성의 남경, 그 다음에 양주, 요 여러 도시를 고은 선생님이 거기에서 활동도 했고 생활도 했고 행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몇 년씩. 그래서 그런 기간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문화의 씨앗을 굉장한 포괄적으로 뿌렸습니다. 당시에 당나라의 영토입니다. 이 당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 상당한 번창의 시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구르 자치족 이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 지역입니다. 이때 청나라는 이미 실크로드의 길을 상당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텐진 사막으로 오는 실크로드의 길이 당나라의 영토로 부속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지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신라,
그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 발해가 있었고, 지금 발해의 문화 때문에 동북 공정이라는 부분도 우리 예민하게 수십 년을 중국과의 뭐 그 대립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역사의 흔적을 인 것이 발해였고, 다행히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거의 천년 역사의 신라가 당나라와 거의 동등한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당나라에 통합된 연도가 불과 288년간 300년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는 이때는 992년, 거의 1000년이죠. 이것은 로마 제국과의 거의 비슷합니다. 1000년 왕국을 가진 세계 지구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와 신라.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몇 년이죠? 미국의 건국이 250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 지구를 전체를 패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992년을 가진 우리 신라라는 것은 대단한 역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때의 당나라의 당태종이 또 유명한 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마누라가 16명이었고 자녀가 14남 21녀.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미망인인 척전무가 최초의 여제로서 중국을 다스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의 정관, 정료, 자치통감 이런 기록들이 유명한 당태종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상당한 텍스트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때 또 안시성에서 우리하고의 싸움을 해 우리가 이겼던 이런 것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나라나 뒤에 이 국가들이 우리 신라를 그 다음에 고려나 조선을 참 무시 못하는, 아니면은 이쪽에서 벌써 우리를 정복했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가 남았다는 것은 문화도 당나라와 그때 서로 교육을 했던 그런 기록 중에 우리 고은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입니다.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입니다. 시안입니다. 제2의 도시가 낙양, 르왕입니다. 제3의 도시 양주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 고은 선생님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안성이라는 그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는 인구의 약 100만 도시인데 그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유럽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안성이 하나의 중심으로 교류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는 동서양 최고의 도시의 규모를 갖췄고 격조를 갖췄습니다. 당나라의 장안 도시는 바둑판의 계획도시로서 저는 건축을 전공하면서 여기가 아마 우리 세계 도시 하나의 원류가 되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가 어찌됐든 이 길을 통해서 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로마, 지금 우리 투르키예로 말합니다. 이때의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이런 도시, 그 당시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이런 도시가 있을 때 당나라의 장안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서양 문명 교류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크와 차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교류를 했던 통로였겠죠. 자, 중국은 강의 문화죠. 그럼 우리 인류 4대 문명이 마찬가지입니다. 강으로 중심으로 합니다. 항하와 양자강. 이 강이 중국의 문화를 일으켰고, 우리 삼국, 중원이라는 이 강의 중심으로 해서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삼국지도 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은 우리 미술을 하시게 보면은 항하강에는 청명상하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강상하도, 장대천이라는 대만 출신입니다만 서양의 피카소, 동양의 피카소라는 말을 하는 이런 오관중, 이런 대가들은 다 이 강을 평생의 마지막을 이 강을 유람하면서 마지막 필적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고은 선생님의 관련도 그렇지만 한자 문명이 이것이 아마 서로의 문명을 퍼뜨리 확산하고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이 다 이 문화권력이 있는 것은 한자 문명권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을 문화 역사를 이루는 기초는 저는 한문 문화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워낙 큰 대륙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문물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정치가 다릅니다. 아까 자치구가 5개 있듯이 이 방대한 국가가 일어나는 그 당시의 행정, 문화, 이 역사를 우리 고은 선생님이 이게 유학을 하는 것에
그건 상당한 여기에서 힘을 우리가 얻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자, 강의 문화지만은 중국의 중요한 것은 경항대운하입니다. 거의 2,000km를 넘는 남쪽의 수저우에서부터 항저우에서부터 북경에까지 이 대운하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역사의 토목 사업으로 만리장성이 있듯이 이 강으로 남에서 북으로 일어나는 이 연결성,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죠. 수양제 시대에 거의 80%를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왕조가 여기에 집념을 했고, 여기에 강은 가로로 흐르는데 물길을 세로로 뚫는다. 이것도 세계의 최대의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들, 우리 강남적이라는 최치원 선생님이 주로 강남에 활동했지만은 사실은 르왕 여기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이게 다 물길로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유인물에 드렸듯이 최초원의 활동, 우리 857년에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연도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활동할 시기는 874에서 885년입니다. 불과 20년이 채 안 됩니다. 자, 12살에 당나라 유학 갔다. 우리 아주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18세, 6년 뒤에 빈공가에 급제를 했습니다. 빈공가라는 것은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고시를 따로 고시를 했죠. 여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0여 중에 급장원을 했고, 그 당시 최연소 기록입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학을 갔는 데는 르왕, 낙양으로 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고시를 치기 위해서 장안으로 가서 시험을 보고 여기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지역이 나오고, 요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갔던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필경을 만들었고 유명한 기록서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상당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문인 100대 맹인이 들어있고 강남에 20대 문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황소 경문, 여러분들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죠. 이걸 25세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세 이나에 제가 서양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쌍여봉 설화라는 것이 지금도 유명한 설화가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명한 스토리로서 남아있는 지역에 제가 갔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로 나중에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한 연유는 이때 이미 황소의 날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거의 망하는 어떤 한 계기가 되는 것이 토황소의 이때 난입니다. 이때에서 더 이상 국가가 세국의 들로 들기 때문에 신라로 귀국을 하죠. 아까 우리 내방가사에서 한림학사 이야기도 나오고, 신라에 와서는 별로 자기를 여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야산으로 떠들고 나중에 모래 돌아가신 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안 몇 개 도시들은 제가 거의 다녀오기도 하고 몇 차례 가기도 했습니다. 최초원의 여정은 동아시아 문명의 교류의 길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부터 르왕의 장안, 선주, 이 지역들이 그 당시에 당나라의 명칭이라서 지금의 행정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아까 지기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좀 생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당나라의 항소의 난으로 해서 당나라의 혼란이 일어자 신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최재훈 선생님이 중국에 출세하러 간 건 아니죠. 그 문물을 배우고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신라로 당연히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 자기의 업적과 여러 가지가 통일신라에서는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골품 제도에 따라서 그 다음 출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 있고 유적지는 양주입니다. 여기 지금 최충기념관이 중국에서의 외국인 인물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념관이 바로 양주 기념관입니다. 다음에 고순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쌍여분의 유적지, 이 쌍여분이라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은 선생님의 그 시로서 나타난 하나의 업적입니다. 양주에서는 항소의 난을 만나고, 항소의 난은 중국에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전봉준의 농민의 난 같이 일어났는데 항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장안, 시안까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국력이 쇠퇴해져서 고은생도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없고 신라로 귀국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주로 최 선생님의 흔적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그 평가를 보면은 이것도 제가 그쪽의 문헌을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본 겁니다. 당나라에 진출한 가장 뛰어난 신라의 문인이었다. 양주 문화를 대표하는 국제 문인이다. 양주 문인 중에 몇십 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지금도 아마 우리 국내 정세는 중국과 가까우냐 미국과 가까우냐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최치원의 이걸 우리 문화의 상징 인물로 누구든지 비난하는 정치가 없습니다. 개원필경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한문학의 거장으로 인정, 유불선. 아까 제가 내방가사를 유심히 저는 봤습니다. 우리 유불선을 다 아울러서. 그래서 최치원의 초상화는 신선입니다. 신선. 예. 요건 우리 경운지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에 최치원의 기념관이 개강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산시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진정으로 제가 이 건물에 가보고 지에 가보면은 중국이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은 최치원을 존경하고 받들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그 편파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양주 여기가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사실은 급제를 하고 난 이후에 근무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진짜 주민을 위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은 중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외국인 기념관입니다.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방계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은 이런 기념관이 아닙니다. 그건 관광지에 있는 일부적인데 진정으로 제가 이 건축을 보면은 이 존경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의 해운대구와 기념관에 있는 양주시의 외양구와의 서로 자매결계를 맺어 있습니다. 왜? 해운대라는 이 아호가 자연스럽게 부산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세울 때는 부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매년 거기서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양저우라는 도시는 우리 양주라고 표기를 하는데 수양제가 있었죠. 우리가 이 도시 역사적으로 수양제가 여기 시호, 서호라는 이 호수를 만들고 굉장한 여기에 건축가, 지금 여기에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은 양반의 도시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호, 서호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주 볶음밥. 이게 세계적인 볶음밥의 이 원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최치원의 857년에서 뭐를 모릅니다. 자, 제가 장보고를 비교합니다. 이때에 우리 신라에서의 최치원뿐만 아니고 장보고가 또 유명한 여기에 활동을 합니다. 여기 강남의 수저, 양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장보고는 주로 바다죠.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여기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보고가 무역을 위해서 우리 교류를 할 때 신라방이라는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신라소가 있고 신라촌입니다. 행진관이 있고 신라원 사찰도 법화원이라는 우리 신라의 사찰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라의 어떤 문화였다면은 서양의 문화는 마르코 폴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이 이게 발표되면서 유럽에서 이 중국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동방견문록이죠. 이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참 또 해야 되는데, 일단 마르코 폴로가 우리 제치호는 12살에 갔는데 마르코 폴로는 17살에 와서 17년간을 중국에 있었는데 양주 지역에 7년간 있어 3년에서 7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우리 고은 선생님은 확실한 문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풍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앙아시아나 이런 페르시아 상인들이 이쪽으로 온 국제적인 도시, 여기에는 많은 유럽과 일본도 그렇고 많이 여기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흔적과 기록은 유일하게 제치원에 대해서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치원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개원필경, 여기에 기록은 개원필경집입니다. 토황수 경문, 시무십조 이런 부분들이 제치원 선생님의 어떤 사상과 문화뿐만 아니고 정치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개원필경집은 신라에서의 와서 작성을 했습니다. 당나라 여기 생활할 때에 시와 글의 편수가 1000편입니다. 1000편. 그리고 신라에 들어와서 이거를 신라 왕에게, 아까 무슨 왕이었죠? 내방가사에 나타났습니다.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이것은 신라에 헌정하는 당나라의 활동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관직에 이제 중용되기를 구했죠. 왜? 제치원은 그 당시에 우리 골품 제도에서 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으로서 뭔가 새로운 관직을 받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 세력에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배타시켰습니다. 근데 이 개원필경은 서울대 규정각에 소양되어 있는 이 원본이 아니라 그럽니다. 20권 사입책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여기 난영선생님이 그 기록에 거의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문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뭐 편지나 뭐 어떤 시나 이런 것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장르들이, 필생의 모든 글의 이런 장르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필경은, 개원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개원, 문장가들이 모인 곳이다, 문단이다. 우리 고운 문인협회도 하나의 개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필경이라는 것은 붓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이 말도 상당한 이 아주 뜻을 가진 우리 고은 선생님의 창작 작품이죠. 그리고 황소경문,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황소의 난을 그때 이 제치원 선생님의 자기 상관이 그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문을 만들어서 최승윤 선생님이 외국인이 이걸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관이 이거를 정부로 보내고 시안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아주 그것은 당연히 강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문장을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한문에 갖추는 예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천자문에 있는 그런 문항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한시라는 것, 우리 내방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떤 한문의 규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다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의 현지인도 할 수 없는 문장력을 고은 선생님이 거기에 몇 년 되지 않는 일이 신라인이 이걸 만들어서, 이거는 뭐 중국에 지금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무십조는 조선으로,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의 소신을 밝힌, 우리 이 십조라는 말은 서원에서 우리가 왕에게 상소하는 하나의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들은 주로 왕권 회복과 국가 질서를 확립하자, 인재 등용을 육두품 이상 못한다는 것을 폐지하자, 유교 정치를 구현하자, 유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 당시에 도덕심과 국가 간이 상당히 어지러워졌죠. 그래서 지방 행정을 개혁하자. 이것은 자기가 중국에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죠.
조세제도를 개선하자. 그 다음에 문교 진흥책, 교육을 유학을 중요시하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당시에 민심이 숭늉했죠. 반란 세력 진압해야 된다. 이것은 곧 당나라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그대로 신라에 적용을 하자.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강력하게 집행했다면은 통일 신라가 고려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여기 골품 제도로 인해서 성골, 진골 이런 부분들이 난명상이었고 마지막 여왕 시대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의 통치가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원 선생님은 그것을 더 이상 더 반감 못하고 나중에 함양으로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는 가야로 들어가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결론적으로는 무너져가는 국가 구조를 다시 조직하려는 국가 재건 계획이 우리 11조에 들어가 있고, 뭐 그것은 동일하게 당나라 활동도 그랬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이 신라에 와서는 한 시대에 실현되지 못하는 사상이 다음 시대 국가를 건축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왜? 손자가 최성로가 만든 것이 고려시대의 시무 28조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는 최성로의 28조가 먹혀 들어갔습니다. 고려가 새로운 국가로 구성하는 중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삼국 신라에서 못한 꿈이 자기 아들과 초순자는 그 뒤에 학자로서의 고려로 개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 선생님의 중국에도 이런 영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흉상이 많습니다. 요거는 기념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일괄대계. 중국의 대개비인들 보면 삼국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동도동 좀 도둑같이 생겼는데 우리 고은 선생님은 굉장한 양반으로 지금도 표현을 여기 중국에 아마 이런 상과 동상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이 기회에 우리 문창우 영정을 우리 여기 바로 경운지에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초원의 국내 영정들은 쌍계사본과 해인사본 두 가지가 원본입니다. 이것을 변형했습니다. 전부. 그래서 현재 우리 경운지에 있는 이 영정은 조선 철종 때에 해인사본을 옮겨서 그린 것이다. 대신에 이 배경은 산신입니다. 산신의 신선의 세계를 배경한 것은 또 유일하게 우리 고은 선생님의 영정이 거의 유리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떠나가신 모습이나 모든 것은 신선으로 숭상하는 시각에서 그린 신선도풍의 민화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최씨 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 소유가 우리 최씨 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중국에도 이렇게 영정으로 모시는 예가 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아보셨겠지만 역사 스페셜에서 약 1년 전에 최치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캡처를 해보면은 뭐 이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KBS에서 중국에 전역을 다녔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도 이미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수이엔에서는 최치원의 관리로 첫 발령받고 곧 출퇴근하는 길목에 흉상이 서 있습니다. 이런 예도 드뭅니다. 거기에 뭐 몇 년 근무했다고 이 외국인을 이렇게 숭상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이 도록에 나와 있는 이 최치원 선생님의 이런 뭐 모습들. 그 다음에 이것은 처음에 유학을 가서 국자감, 러왕, 시안으로 간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방입니다. 한 평짜리 방에 우리나라로 지금 고시원이죠. 여기서 공부를 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분은 계속 다니면서 주변에 다니면서 시를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한 방 이건 원 장소 아닙니다. 요거는 남경에 이런 장소를 다른 유사한 국자감의 장소를 보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은 선생님이 그 흔적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 스페셜에서 나온 제가 이 프로를 캡처를 맺겠습니다. 여기에 국어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최치원은 양조시에서 고등학교 입시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히 알아야 되는 인물이다.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학 시험에 몇 번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조우 그쪽 지역의 학생들은 필히 재치원과 양조우시의 관계, 이거는 아까 뭐 행정가, 그 다음에 문인, 그 다음에 상호, 한중, 교류, 모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고 문화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이 사람은 일괄적으로 최치원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 스페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나오고 그리는 장면도 KBS에서 그 프로에 지금 그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 선생님이 과거 합격한 기록물, 여기 등과 고기. 우리나라는 과거 시험 거기에 기록물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거가 엉망이 돼가지고 누가 됐다 또 중국에는 과거 시험, 과거 합격자 명단이 기록이 돼. 이게 최치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쌍여분이라는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행정가로서는 아니고 이 설화, 유명한 이 문학적인 설화가 지금도 내려오는, 우리 춘향전 이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쌍여분은 지금도 고문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갔다 왔던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고순이라는 지역, 아까 쌍여분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보관 실 이런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최치원에 대한 책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 양주라는 도시의 이 책에서는 최치원이 계속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가들은 여기 논술, 학술적인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도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역사 스페셜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에 최충기념관 건축,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이 여기에 행정관서에서 다녔던 길목에 이런 자기 다녔던 길에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 안에 최치원의 상, 이것도 아마 아주 고상한 인품을 나타내는 동상의 요원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저우시라는 우리 상해, 여러분들은 한국의 상해 뭐 1시간 반이면 비행기로 가죠. 수저우, 양저우, 여기가 우리 강남 지역이래 그러죠. 중국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고 문인들이 많았고, 이거는 뭐 고대에서부터 지금도 상하이 우리 국제적인 도시로 되고 경제 도시이기도 하고, 여기 태오라는 호수가 있고, 여기 우리 관광객가 많이 가죠. 그 다음에 항저우, 수저우가 양대 강남의 도시였습니다. 닝보시라는 것이 나중에 일본으로 우리 신안 앞바다에 옛날에 우리 저거를 보물선을 많이 발굴했죠. 당시 닝보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던 하나의 실크로드의 연결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다가 파산이 우리 신안 앞바다에서 파산돼 가지고 그것의 보물 우리가 많은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박물관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 발령을 받았던 양저우시, 그 다음에 난징시, 난징 주변에 고순이라는 쌍여분이 있는 여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행히 상해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그 당시에 시안에서 과거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발령을 받는다는 것은 엘리트입니다. 우리 강남 지역 그야말로 서울로 치도 강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뛰어난 발굴에 욕을 먹지 않고 자천당하지 않고 여기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국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주시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양주에 지금도 도시계획이 이 당성이라고 그럽니다. 당나라의 성 중에 3대 도시라고 그랬죠. 이 큰 도시에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고전 보호도시 안에 최치원 기념관이 이게 건립이 됐다. 이게 유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치원 기념관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최치원 기념관 말고 제가 먼저 찾아간 곳은, 저는 어느 도시에 가면 항상 그 도시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제일 먼저 가는 데는 박물관, 그 다음에 미술관입니다. 거기 가면은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고, 근데 제가 양주 박물관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기 가면은 당연히 양주시의 역사를 다 담은, 여기에 많은 부분에 고은 최치원 선생님 코너가 있습니다. 개원 필경에 물론 복사물이죠. 복사물이 여기에 보존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삼국의 시대에 그다음에 연표도 여기도 다 있고. 그래서 이 코너가 왜냐하면은 그쪽 국민들이 보니까 이 코너가 있죠. 그래서 고은 선생님의 기록물이 양주 박물관, 여기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박물관 일부러 찾아갔기 때문에 여기 있어갖고 최충기념관하고 다른 곳입니다. 요 박물관입니다. 여기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요 건물이죠.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도시의 새로운 건축을 보러 위해서도 가고, 그래서 가면은 미술관과 박물관과 가면은 그 다음 내용물이 또 다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특이했고, 그게 항상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과 갤러리 이런 것들이 요즘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일반 미술도 전시를 하고 있었고, 자, 여기에 벽의 기록물들을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방가사에서 말씀하신 상서 그 건물, 이거는 독서당이죠. 최준 선생님이 여기 기거를 했던 곳이고, 이런 기록들에 한국의 가야산도 나오죠. 한국 기록들을 그대로 양주박물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형식이 아니고 시험에도 나오니까 그쪽 시민들이, 학생들이 필히 와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이야기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필경이라는 것은 이게 이미 사본입니다만은 이 책도 여기 박물관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정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그 장소라는 것은 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양주의 최치원 박물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당나라의 유명한 세계 도시 중에 제3의 도시이기 때문에 양주 당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리고 보존도 되어 있고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은 양주 당성에 대한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음사, 시소호 이런 쭉 있는, 요까지는 아직 최치원 기념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계곡이 있는데 이게 정자도 많고, 이것은 우리 중국의 고대 도시와 그 문화가 그대로 아직까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당성의 한쪽 가면은 최치원 길이 있습니다. 이것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고은 선생님이 존경을 해야 되느냐. 이 길은 바로 최치원 박물관은 길은 그 번호가 있는 거죠. 또 가다 보면 이제 5번에서 3번으로 이 최치원이라는 이 명칭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 최치원 기념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참 진심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돈을 줘서 세웠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최치원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 언덕이 왜 올라가느냐, 그 말씀을 곧 드립니다. 자, 요 경내에 들어가면 이 기념관 건물은 이렇게 아주 오리지널 그 한식으로 지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짓지 않죠? 2층으로 지은 기념관 본관이 여기도 건물 옆에 2개 더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위인도 이렇게 기념관을 이렇게 짓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양식들은 중국의 고대 우리 건축에 대한 방법론을 다 이렇게 기록이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면에 문이 열린 정면에 최치원 동상이 바로 있고,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진짜 우리 이 중국 땅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고은 선생님의 존경하는 느낌이 이게 하나도 흐트름이 없습니다. 자, 그 입구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여기 이제 밖에도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때는 겨울이었고. 그래서 여기 비문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나 또 앞에 이 삼절비, 여기는 또 우리 또 왜 이게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려 정몽주와 고려의 충신을 위한 삼절비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 훼손할까 봐서 유리로 다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이런 거 사실 훼손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 이런 비석들이 있고, 요때 갈 때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같이 갔습니다. 왜?
유일하게 집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한중 교류한 것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 부산시에서 기념일에 와서 여기를 하고 의외로 대구 사람들은 여기를 또 잘 가지라. 부산 시민들은 여기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비석과 기념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옆에는 또 제천 광장 해가지고 이 숲 사이에 여기 또 이런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형식적으로 하나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 지역을 타운화되어 있다. 다음에 실내에 아까 흉상과 그 다음에 요 뒤에 이 배경은 경주의 여기에 첨성대와 경주 우리 최채원의 고향에 대한 뒤에 그림을 이 황룡사 탑이죠. 이런 부분들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 안에 여러 가지들이 최채원에 대한 문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운대와 이쪽에 교류를 한다는 것이 또 기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경주보다도 부산이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중국과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기념관이 세워진데도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세워졌고 거기에 부산대학에서도 이게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도 학술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박물관의 요 기록물 보면은 이걸 기념하는 이 휘장들이 있고 또 그간에 제가 문건을 찾아보니까 2022년, 24년, 불과 2, 3년 전이죠. 중국의 760개 박물관 협회에서 국가박물관 운영평가에 여기 최치원 기념당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이 박물관을 평소에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행식이 아니다 거죠. 그래서 양주가 여기가 소속되어 있는 여기 당청유적 박물관 요 주변이 이제 하나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여기는 중국어로 최지위안 아까 우리 선생님 뭐 맞습니까? 이 발음이 중국 우리 중국 통이신데 하여튼 그렇고 요게 이제 박물관에서 발행한 그 신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경주 에이펙하고 강남 15라는 신문에서 에이펙의 소식을 전할 때도 바로 요 우리 기념관 옆에 최치원 여기 유적지 이 사진이 나온 이거 최치원이 이게 중심으로서 이건 에이펙 소식을 최치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바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한국 그러면은 중국에서 특히 양저우나 이쪽에서는 이 최치원을 먼저 떠올리는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우리 기념관 옆에 나오면요, 이것이 언덕이 왜 이러냐? 이 양저우의 당성, 성의 제일 윗부분입니다. 꼭대기 부분에 우리 기념관을 만들었다. 저는 건축 도시를 공부를 하면서 이건 특이한 일입니다. 왜? 자기들이 우두머리 자리에다가 최치원의 기념관을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마당선 나오면은 바로 요 당성의 위에 꼭대기 바로 여기입니다. 요 위로 당성을 바라보고 여기서 보면은 바로 양저우 시내와 시서 호수와 다 내려다보는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 성의 어떤 오르는 하나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냥 그 위치만의 문제보다 상징성으로 이 사람들이 왜 최치원을 여기다가 자기들의 당성의 꼭대기에다 위치했을까? 저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수양제가 만든 이 호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수저우나 양저우 가시면은 우리 고진해가 많은 걸 가죠. 근데 이 호수를 수양제가 이렇게 상당히 가꾸고 여기 수십 개의 정자와 건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들이 전통식에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의 요 기념관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나라의 3대 도시가 수양제 건설하고 이 당시 이 국가들이
여기에 운하와 여기 왜냐면 여기는 양정우는 경항 대운하의 중간 지역이라서 물류와 모든 것이 여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호수가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 사찰이 있고 이게 상징적으로 중국에 이런 탑에 사찰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호수 이거는 수양제가 그 당시에 아주 요건 이제 당태종과 그 당시 그 앞에 왕들이 제왕들이 오면 여기서 다 이게 접대를 하고 했습니다. 뱃놀이를 하고. 제가 본 호수나 중국의 유적 중에서 가장 선비 문화를 담고 있는 데가 바로 서호, 시수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랑이 돼 있고 여기에 다 각각 시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중에 아마 최지훈 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창각 우리 고은 선생님이 시호가 문창호입니다. 제가 이 시내에 가다가 문창각에는 팻말이 자꾸 보이길래 저는 오해를 했죠. 우리 최지훈 선생님을 기리는 건가? 그런데 중국에 문창각이라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북베이징에도 있고. 자, 문창을 찾아보면은 문창성이라는 것은 우리 북두 칠성의 첫머리의 별을 문창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문창이라는 말은 상당한 위치를 점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호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붙인 건데 이거는 신라에서 붙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당나라에서 붙이지 않았나 문창호라는 명칭을. 그래서 중국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 문창후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 도시에 로타리 우리가 말하면 로타리죠. 여기에 이런 전통적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문들이 있다는 얘기죠. 양주는 여기에 동남가라는 마르코 폴로도 여기에 또 있었지. 마르코 폴로가 여기 자기도 3년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엄청난 중국의 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럽인들도 많이 옵니다. 여기 바로 마르코 폴로 그 아까 동강과 앞에 광장에 마르코 폴로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양주를 마르코 폴로 유럽의 문화의 하나의 교류에 저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이거는 여기 관광지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고은 선생님의 기념관과 격조가 다르죠. 그 요 안에 가면 동방의 주로 실크로드 마르코 폴로는 17살에 중국에 왔습니다. 우리 고은 선생님 12살에 갔죠. 17살에 중국에 와가지고 17년 동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네치아 고향인데 거기 갔다가 자기 삼촌 따라 장사로 왔죠. 왔다가 또 더 갔다가 했는데 그 당시는 원나라 시대입니다. 마르코 폴로를 유럽의 사람이니까 3년간 양주에서 관리로 근무를 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광장과 여기 마르코 폴로를 기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기념관에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순이라는 지역은 쌍여분이라는 설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록이라는 것을 수백 년 전에라 이해하는데 이 쌍여분이라는 이 역사 스토리는 우리나라 춘향전 모양으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여기 지역 도시입니다. 그 당시하고 행정구역이 다른데 지금 이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간 것은 저는 대구 예총에 10여 년 전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수석 부회장을 하고 대구가 상하이와 저쪽으로 교류를 해마다 갔습니다. 근데 상하이에서 매년 하다가 양주 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 갔는데 마침 그 지역에서 저녁 한송에 중국에는 항상 파티를 잘하고 그 당시만 해도 10몇 년 전인데 우리 한국 가면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개를 하면서 저를 최상대라는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그쪽 행정가가 아주 반갑게 나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최치원 선생님의 여기에 유적지가 있다. 우리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13년 전, 201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문학의 인사들이 쌍여분 최치원 선생님이 유명한 장소다 해서
그 다음날 일정을 먼저 쌍여분부터 먼저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방송국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 씨라는 부분이 전체 중국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그래서 요거는 쌍여분이라는 것은 아까 남경 도시에서 여러분들 이건 저는 중국 가면은 뭡니까 이걸 봅니다. 우리 이제 카카오톡 같이 그 찾아가야 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요 쌍여분을 지명도 없는 부분을 찾아가게 되고 그분들이 물론 안내했죠. 요게 이제 요 지역이 좀 다른데 요거는 이제 그 고순이라는 지역이 뭐 어떤 것인가 거기 이제 가게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이래 답사를 했는데 여기에 일종의 왕조가 있었고 그때 왕조라는 것은 전국 우리가 통일이 안 된 왕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도를 찾아가게 되고 이런 여기 서원도 있고 요 안에 제사도 지내고 다 있습니다. 우리 서원도 이런 하나의 유행들이 한국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마지막 부분은 항상 신전을 모시고 우리도 갔습니다. 자, 이 쌍여분은 여기 이제 요거는 그쪽 지역의 책의 기록물입니다. 그때 제가 작은 책자를 하나 받았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의 몇 대 경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여분이라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하나의 외곽지입니다. 외곽지인데 잘 찾아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일정을 굳이 우리 최 씨를 위해서 우리 일행 약 20여 명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 가는 도중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차를 두고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카메라가 제가 최 씨였고 우리 최 씨 분이 여자분은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일신문의 최세성 문화부 기자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최 씨 두 사람이 계속 카메라가 여기는 중국 통역입니다. 그래서 요 일정들은 그 하루 종일 다닌 그것이 그날 저녁에 편성이 돼가지고 바로 그쪽에 TV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 씨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걸 준비를 그쪽에 중국의 행정관서들이 준비를 해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거죠. 자, 요거는 그쪽 자료 중에 보면 이 AI로 이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디테일해졌죠. 자, 중국은 저는 한문 문화권이라는 아까 전제로 했듯이 저는 지금도 중국은 한자 문화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이런 우리가 참 추상체가 있고 거기는 명절 되면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복이 쏟아져라. 우리 선생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글자인지 이런 어려운 글자를 항상 많이 씁니다.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핵이 제일 많은 글자를 이 가게나 이런 걸 붙이면은 이게 그리고 이런 금속으로 조각가들도 예? 그러니까 부석이지. 그렇게 이게 이제 부자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추상적인 한자 문화가 요즘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한글도 물론 우리가 애용을 하지만은 중국의 제가 매력적인 것은 이 한자가 무궁무진하게 붓으로 우리가 이 AI 우리 컴퓨터도 그렇지만은 이 손으로 쓰는 붓의 그림의 거리에 묘미가 참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뒤에 마지막 저는 다른 지역을 가면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요게 이제 서주였고 고순에 우리 페루라고 그럽니다. 어느 지역의 동네 입구에 이런 우리 선앙당 같이 항상 이런 문이 있어요. 페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저녁에 제가 호텔에서 스케치할 때 이제는 뭐 나중에 사진을 보고도 하는데 이 우리하고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스케치하는 것이 굉장히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은 이런 그 성고탑이 있고 우리와 다른 문물이고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뭐 고진 여러분들 뭐 수저감 이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하 대박물관 요거는 이 건물을 찾아갔는데 이 새로운 여기는 문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계속 짓습니다. 중국에는 코로나 시기에도 제가 보면 박물관 미술관을 계속 짓습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왜 짓느냐? 국가 관광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많고 내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찾아오니까. 여기도 코로나 시대에 그 직전에 지어진 운하박물관. 이 박물관은 여기만 아니고 북경이도 지금 짓고 있고 각 도시마다 운하가 가는 길에는 계속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스케치. 자, 이것으로서 내용을 다 마치겠습니다. 예.